자, 오랜만에 온라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층의 생성 순서와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수능 완성, 수능 특강 6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퀴즈가 있을 건데,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어, 구글에 작성을 해주면 그걸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 답을 문제도 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지층의 생성 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사학의 법칙부터 알아야 한다. 자, 지사학의 법칙은 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 동일 과정의 원리란 무엇이냐? 지층의 선후 관계는 어,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현재에도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 지각 변동들이 조건이 같다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어, 현재 일어나는 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법칙을 적용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학의 법칙 첫 번째 수평퇴적의 법칙. 수평퇴적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이게 된다. 만약에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졌다면 퇴적물이 쌓인 후에 지각 변동을 받았을 것이다. 습곡이나 단층 작용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어,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것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그러면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지층 역전 여부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퇴적 구조,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이런 것들 퇴적 구조를 바탕으로 알 수 있고요. 또 화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군 천이의 법칙. 뭐냐? 동물들은 점점 진화됐다. 그래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나타나게 된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대 연령을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화석에 의해서 지층을 대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법칙이죠.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 사이에 선후관계 파악에도 사용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 우리 앞에서 부정합이 무엇인지 했었죠. 자, 부정합이란 위의 지층과 상부 지층과 하부 지층 사이의 퇴적 시기에는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라는 게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퇴적이 중단됐거나 위로 융기하면서 중단됐거나 아니면은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가지고 지층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침강해가지고 퇴적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하층을 경계로 지질구조, 화석 이런 종류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부정합면 위에는 뭐가 나타난다? 기저여감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저여감을 반드시 확인해라. 부정하면 위에는 기저여감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관입의 법칙. 관입이란 무엇이냐? 어, 마그마가 이제 암석의 약한 틈을 타고 따라서
화성암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라는 게 관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관입의 법칙, 관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뭐야? 주변에 접촉 변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접촉 변성작용 글이 있고 관입암 안에는 포획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있었던 암석이 녹지 않고 화성암으로 마그마 안으로 포획돼가지고 들어가서 굳어진 것을 이제 포획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획암하고 관입암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만들어진 거다?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관입의 법칙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5가지는 이게 뭔지는 잘 물어보진 않아. 뭔지는 물어보진 않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1번하고 3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느 지역의 지각 변동의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보니까 해수면하고 나란하게 퇴적물이 쌓였네. 뭐다? 수평 퇴적의 법칙이다. 그리고요, 만약에 역전되지 않았다면 지층, 누중의 법칙까지 적용해서 가장 아래쪽의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습곡이 나타나고 있고 습곡 작용에 의해서 배사 부분이 해수면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침식 풍화작용을 받게 됐네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퇴적물들이 깎여서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시 가라앉아서 그 위로 퇴적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부정한 면이 나타나게 되더라. 여기가 이제 부정한 면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의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였다. 이게 뭐야? 수평, 퇴적의 법칙.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다 과정에서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우세하게 일어났다. 아니지, 침식작용이 훨씬 우세하게 일어났다. 디귿, 라에는 평행부정합이 나타난다. 아니죠, 밑에 습곡작용을 받았네. 경사면이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경사부정합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도 비슷하게 풀어보면 돼요. 3번도 어렵지 않다.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현무암이 지금 보니까 밑에서부터 뚫고 관입을 해서 위에까지 분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현무암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갈라놓는 단층이 있네. 자, 이런 단층. 보니까 상하층, 수직으로는 이동이 없고 수평으로만 이동이 생겼어요. 이런 단층을 뭐라고 한다? 전단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 쌓였는지 밑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깔 셰일이 가장 먼저 쌓였고 단 역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자, 셰일이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에 사암 다시 석회암 그리고 셰일 마지막으로 현무암이 관입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단층이 있습니다. 자, 기억. 현무암이 관입한 후에 단층이 만들어졌다. 맞죠? 현무암도 지금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현무암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딱히 뭐 들을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단층에 의해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 맞습니다. 디귿 가장 오래된 암석과 가장 새로운 암석은 모두 셰일이다. 자, 가장 오래된 암석 셰일 맞고요. 가장 새로운 암석 현무암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렸다. 가장 오래된 암석 셰일 맞고 가장 새로운 암석 현무암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4번이 정답. 자,
2번, 4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그래서 등교했을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 5번도 지사학의 법칙 이용해서 풀면은 금방 풀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층이 이렇게 단층면을 경계로 해가지고 상하 이동이 있었네. 자, 어떤 게 상반, 얘가 상반, 그 다음에 이쪽이 하반.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어떤 단층? 역단층이다. 자, 근데 얼마만큼 올라갔냐? 이만큼 올라갔다. 그쵸? 올라간 거는 나중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자, 그러면 지층이 어떤 것부터 생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암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셰일, 그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에 다시 사암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화성암이 관입을 했다. 관입해서 분출까지 했네요. 자, 보니까 화성암이 분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화성암 주변부로 지금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화성암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기어,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이 있다. 역단층,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 맞죠? 니은, 화성암이 가장 새로운 지층을 관입하였다. 맞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사암을 관입을 했다. 맞죠? 디귿, 지표면에 노출된 사암의 퇴적 시기는 니은 지점이 기역 지점보다 빠르다. 자, 지금 지표면에 노출된 게 이 부분, 기역 이 부분이고 니은은 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지금 상반이 니은이 있는 지층이 얼만큼 상승을 했냐면 이 정도 상승을 한 상태야. 이만큼, 높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이 표면을 보여주는 거라면 니은은 이 지층의 표면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더 빨리 퇴적됐다. 이유는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죠. 그래서 니은은 여기 지층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었고,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정확하게 연령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지사학의 법칙 이용하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다. 지금 보니까 얘는 뭐야? 포회감이야. 근데 어떤 포회감이냐면 석회암을 포획하고 있어. 그쵸?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접촉 변성작용 받았네. 그리고 나서 화강암하고 석회암을 뚫고 나가는 현무암이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떤 순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강암 안에 석회암 포회감이 있다. 포회감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석회암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관입했고, 그 지층을 현무암이 뚫고 지나갔다. 현무암이 분출, 관입했다고 할게요. 아이고, 관입하게 됐다. 자, 그랬는데 현무암과 화강암의 각각의 절대 연령은 약 0.5억 년과 1억 년이다. 그럼 현무암이 0.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화강암은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자, 보면은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고생대는 5억 4천억 년부터 2억 5천억 년까지가 고생대,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천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는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년 전부터 0.5억 년 전까지니까 이 사이 화강암이 관입했던 시기는 중생대, 현무암이 관입했던 시기는 신생대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자, 기어. 화강암의 내부에는 포획암이 존재한다. 그쵸? 석회암, 포획암 존재합니다. 니은 화강암이 석회암과 현무암을 모두 관입하였다. 아니지. 오히려 현무암이 석회암과 화강암을 관입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디귿. 석회암에는 화폐석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자, 화폐석은 어느 시대? 신생대 초기 표준화석이다. 근데 석회암은 적어도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석회암에서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회암하고 화강암, 현무암 이 세 가지의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대 연령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상대 연령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되게 문제 많이 풀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할라나 모르겠어. 자,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절대 연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연령. 상대 연령은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고 절대 연령은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는 건가? 뭐냐?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뭐를?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아낸다. 자, 반감기란 뭐냐?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해서 처음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고 붕괴하는 거를 모원소, 붕괴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자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암석이나 광물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보자면 모원소 그 다음에 자원소의 전체에 대한 비율,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감기가 없을 때 맨 처음 뭐라고 해야 되나? 0 반감기. 반감기 없을 때 모원소가 1이고 자원소는 0입니다. 그쵸? 당연하겠지. 자, 반감기가 1회 있다면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반감기잖아. 그래서 반감기 1회 했을 때는 모원소가 2분의 1, 자원소도 그만큼 절반만큼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2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대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 그리고 자원소는 4분의 3이 된다. 자, 3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대해서 3번. 그래서 8분의 1만큼 남아있고 자원소는 8분의 7. 이 만들어진다. 자, 4회까지 한번 해볼게요. 4회 2분의 1에 대해서 4번 반감기 있는 거니까 16분의 1이 되고 자원소는 16분의 15만큼 자원소가 남게 된다. 그래서 모원소는 1회 때는 50% 남고 2회 때는 25% 남고 그 다음에 3회 때는 12.5% 남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줄어들게 된다. 12.5%.
선생님 옛날에는 8분의 1, 8분의 3 뭐 이런 거 소수점으로 몇인지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잘 외우라고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어렵지 않다. 자, X의 함량, X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즉, 모원소라는 얘기야. 모원소가 100% 있었는데 2분의 1 T가 됐더니 P만큼 남아있었고 T 시간이 지났더니 몇 퍼센트 남아있었냐 봤더니 자,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자, 100개 중에 25개 남아있었다. 즉, 25% 남아있었다. 자, 25% 남아있다. 몇 번의 반감기? 두 번의 반감기. 즉, 그럼 반감기는 언제다? 2분의 1 t가 반감기가 되는 거고, 반감기니까 P가 5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으니까 자, T일 때 X가 100개 중에 25개 남아있어. 100개 중에 25개 남아있다. 4분의 1만큼 남아있다. 즉 반감기가 몇 회 지났다? 2회 지났다. 그래서 T는 반감기가 2회 지난 거고 2분의 1T가 반감기 1회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반감기가 1회일 때 X의 함량은 50% 절반이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P는 50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X의 반감기는 T이다. 아니다. T는 2회 된 거고 반감기는 2분의 1T가 맞습니다. 니은 P는 50이다. 맞죠? 반감기 1회 됐을 때 모원소 함량은 50%니까. 그 다음에 2T일 때는 자, 어느 정도 될까? 2T라는 거는 반감기가 몇 회? 반감기 4회. 반감기가 4회 되면은 모원소는 2분의 1의 4제곱 그래서 16분의 1만큼 남아있고 자원소는 16분의 15만큼 남아있다. 그래서 X함량 대 X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 1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15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뭐부터 찾으면 되냐면 반감기부터 찾으면 되고 반감기 1회가 언제 시간인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 어렵지 않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8번은 뭐냐면 인접한 가라 지역에서의 지층 단면과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림 짜맞추기 하는 거니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오늘 우선은 9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화석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약 2000km 떨어져 있는 두 지역,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이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층을 대비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화석을 이용한다.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한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 이거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 연령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보니까 여기 지층이 지금 같고 이 지층이 같다. 그러면은 우리 작년에 계속 했잖아. 이 지층 같다고 했을 때 연령 파악하는 거 밑에서부터 숫자 붙여주면 돼요. 얘네들이 가장 지층이 같아야 돼. 나이가 같아야 돼.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이 많은 것들이 나에 있네. 1, 2, 3,
4, 그 다음에 이 암모나이트 있는 데가 5가 돼서 얘도 5번이 됩니다. 같이 번호 매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같은 색깔로 6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합해석이 나오는데 가에는 지층이 더 있죠. 7, 8, 9, 10 있고 자 얘도 10이 될 거다. 그 다음에 11, 12, 11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 숫자 매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기어. 화석을 이용한 지층 대비는 두 지역이 동일한 퇴적 환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아니다. 방금처럼 2000km 멀리 떨어진 퇴적 환경이 전혀 다른 지층을 이용해서도 지층 대비가 가능하다. 니은 화석을 이용한 지층 대비에는 표준 화석보다 시성 화석이 유용하다? 아니다. 표준 화석이 훨씬 유용하다. 이유는 뭘까요? 표준 화석은 넓은 지역, 그 다음에 시간은 짧은 시간 분포했으니까 시간을 파악하기에 좋다. 그리고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신 시성 화석은 어때? 좁은 지역,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죠. 좁은 지역,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살아있는 화석이로 지층 대비할 때는 표준 화석이 주로 사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티귿 가장 오래된 지층은 나에 분포한다. 우리 아까 번호 매겼지? 1번 어디 있어? 나에 있어. 그래서 나가 가장 오래된 지층이 분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자, 출석과 관련된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자, 위 지층에서 부정합이 나타나는 지층은 어떤 것일까요? 단, 여기 있는 지층이 전부 다 쌓여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시기에 다 쌓여있다. 바다에서 다 쌓인 거다라고 봤을 때 부정합이 나타나는 지층은 어느 지층인지 가인가 나인가를 이제 단답형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안 풀어봤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틀렸던 문제 있으면 풀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